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고 또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었죠. 이게 원금 보장도 되고 각종 금리 혜택, 절세 혜택까지 안정적인 상품이면서 장기 투자에 유리한 그런 상품이었는데, 자, 그럼 오늘은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부터 알아볼게요. 어떤 분들이 이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면 좋을까요? 안정형 상품을 선호하시는 분들께서 만기가 긴 예금처럼 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7월물 기준으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275%, 가상금리는 0.15%가 적용이 돼서 네. 적용금리는 3.425%이고요. 20년물은 표면금리 3.220%, 가상금리는 0.3% 해서 적용되는 금리는 3.52%입니다. 표면금리에 가산금리, 연복리까지 적용해서 이자 지급을 하면 네. 10년물을 1억 원 매입하실 경우에 10년 후에 약 1억 4천만 원 정도의 자금을 세전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고요. 네. 20년물의 경우는 1억 원을 매입하실 경우 20년 후에 약 2억 원 가까이 세전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말한 20년을 두면 더블 된다. 예, 맞아요. 요 케이스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금리가 제일 궁금했는데 이 금리를 7월 금리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매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 맞아요. 이 상품이 매월 발행하는 상품이거든요. 발행할 때 전월에 10년물 국채 금리 또는 20년물 국채 금리가 이번 달에 개인 투자용 국채의 10년물 표면 금리가 되는 거죠. 거기에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가상금리를 준다는 점, 복리를 준다는 점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그냥 일반 은행 예금 적금보다 이자가 사실 높아야 매력이 있는 건데 높은 거 맞나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 예금 가입하시면 몇 년짜리 가입하세요? 저는 한 적금 기준? 예적금? 네, 한 2년? 2년 정도요. 네. 보통 1년, 2년, 3년 정도의 예금 상품을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기 10년짜리 예금은 없습니다. 그런 거요? 네, 적금도 마찬가지로 만기 10년짜리 적금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10년물의 기준으로 세전으로 복리, 가산금리 적용되었을 때 연평균 수준으로는 4%의 금리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금리가 마음에 든다면은 내가 10년 동안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금은 1년, 2년, 3년까지는 내가 원하는 금리를 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 투자용 국채로 10년간 이렇게 장기간을 고정할 수 있는 상품은 거의 이제 이 상품이 유일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높아졌을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맞아요? 금리가 낮아질 것 같을 때 미리 사두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지금 금리가 약간 최고점이다 라고 느껴졌을 때 그렇죠. 사는 것도 방법이다. 일단 이게 장기 보유 상품이어서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의 대학 진학을 앞두고 20년 전부터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은퇴 후 노후 자금으로도 많이 가입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자녀분들이나 손주분들을 위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손주들 부럽다. 부러워요. 예. 그게 아마 부모님의 마음이신 것 같은데 보통 자녀분들이 성인이 될 때, 손주분들이 성인이 될 때 학자금이나 결혼 마련 자금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큰 돈이 필요하죠. 네, 그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시고요. 나의 노후를 위해서 노후 대비 용도로 문의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마 보고 있지. 손주를 위해서. 그러면 이 가입하는 걸 그냥 단순 적금처럼 쉽게 할 수 있어요? 적금처럼은 가능한데
적금과는 또 차이가 있죠. 적금 해보셨다고 하셨죠? 네, 2년짜리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만기였어요. 축하드려요. TMI. 2년짜리 적금을 가입을 하셨다 하시면 매월 적금을 붓게 되고 2년 뒤에 한꺼번에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시잖아요. 맞아요. 채권은 적금처럼 사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만기는 10년 또는 20년 보유했던 기간이 지나야지만이 순차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적금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신 장기적인 투자 목적 이외에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절세가 필요하시는 분들께서 이 상품에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 절세 중요하거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매입 금액 기준으로 2억 원까지 한시적으로 분리과세를 해준다. 기억나세요? 네. 분리과세라는 말도 조금 어려웠긴 한데. 네. 이 분리과세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네.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유라님이 네. 금융소득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발생했다. 너무 신나요. 그러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 돈이요? 네.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면 금융소득에 나의 근로소득, 사업소득과 전부 다 합산해서 세율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점이 있죠. 그런데 분리과세가 된다. 이 종합소득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 그래서 분리과세 15.4%로 과세를 종결하는 거죠. 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해서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요, 건강보험료 납부액도 증가하게 돼요. 예.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된다라는 거는 나의 세금도 줄일 수 있지만은 비용까지 아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해서 개념부터 장점, 유의사항, 또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해야 하는지까지 쭉 알아봤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괜찮은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로 돌아올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외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돈에 대해 모두가 진짜로 알 때까지 You don't know.